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투주식TV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23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매주 주말에 올려드리는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영상입니다. 이번 주는 5월 셋째 주죠. 5월 3주차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영상 제작할 것이고요. 먼저 지난주 5월 2주차 수급 특징주들 어떻게 흘렀는지 간략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렸던 종목이 CJ제일제당이었죠. 이번 주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이 20일, 21일 좀 빠져나간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수급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 흐름도 봤을 때 지금 43만원, 44만원 이런 가격대들 잘 지지를 해준다면 반등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물론 아래쪽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진다면 42만 5천원이라든지 41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흐름, 우리가 주가 흐름 계속 보면서 또 이 기관 외국인 수급도 같이 보고 또 어떤 뉴스라든지 재료도 같이 한번 합쳐서 본다면 이 주가 흐름 관찰하는데 충분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위쪽 구간 저항을 좀 맞고 조정을 좀 살짝 보였다.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런 가격대들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살짝 내려왔죠. 그런 부분 보시면서 여기서 또 이걸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지 그런 부분도 공부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꼭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렸던 종목이 대상이었죠. 대상도 영상 올려드린 이후로 4일 하락을 했죠. 역시 고점 갱신한 이후로 조정을 좀 보이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수급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이탈을 했죠. 그래서 좀 빠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가격대 아래쪽 부분 28,000원이라든지 27,000원 부분대 이런 가격대에서 또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또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26,000원까지는 25,000원, 26,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역시 이런 종목들 제가 이런 종목 설명드릴 때 이 종목 이렇게 갑니다. 저렇게 갈 겁니다. 절대 확신하지 않습니다. 절대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 세력이라고 하죠. 또는 대주주라든지 세력.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개인 투자자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100% 확신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면서 확률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학습하시는데 이런 수급이라든지 차트 흐름, 재료 같은 거 다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 종목도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지켜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는 하나투어였죠. 하나투어도 제가 올려드린 이후로 바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영상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 고점 뚫어내느냐가 중요하다. 뚫어낼 때는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 월요일날 바로 뚫어내면서 또 고점을 갱신했고요. 지금 77,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 보이는 모습. 이런 종목은 여기 올라갈 때 단타든 스캘핑이든 뭐든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것은 이렇게 단기 고점 돌파했을 때는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종목에 대한 확신이나 저보다 뛰어난 실력 가지신 분들 더 많을 것이니까 뛰어난 실력 가지신 분들은 추격 매수 하셨더라도 난 더 올라갈 거를 알기 때문에 그때 잡는 것도 충분히 수익가 나오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단기 고점 돌파했을 때는 추격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올 때 저는 충분히 매수 타점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는 칼날이다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제 성향상 위험성 있는 투자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좀 손절가를 정해놓고 또 매수하는 비중 같은 것도 설정을 다 해놓고 천천히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하는 거를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투자 방법이 절대적이다, 100% 맞다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간혹가다 이상하게 꼬아서 들으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라고 제 성향상 말씀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기관 수급 괜찮았어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수급적인 부분 괜찮기 때문에 이 차트 흐름, 수급, 뉴스, 재료 같이 보신다면 또 역시 이 하나투어란 종목의 흐름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시면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SL이었죠. SL도 올려드린 이후로 금요일날 올려드리고 월요일날 살짝 빠졌는데 바로 화요일날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서 27,500원 위쪽에서 시작하면서 단기 고점을 또 뚫어냈습니다. 뚫어내서 지금 3만원대 또 지지를 받고 3950원까지 와 있는데 뭐 이 종목도 지금 흐름 보시면 좋아요. 기관 외국인 수급 굉장히 또 좋았었고 이번 주에 일봉상 흐름도 좋고 역시 이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단기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뭐 손절가로 잡든 이렇게 해서 눌림목에서 뭐 스윙 투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왜 스윙 투자 들어가냐 하는 분도 있지만 뭐 그것도 본인 성향이신 거고 제 성향에 따라서는 올라가더라도 또 단기 스윙 타점으로 반등 나오는 구간 잘 노려서 비중 조절과 타점 설정을 확실하게 한다면 제 성향당 충분히 수익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괜찮은 흐름을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쨌든 이번 주 수급도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 여러분께 그렇다고 실점 제가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 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실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누가 알려주는 거 전문가든 주식 유튜버 고수분들이든 아니면 어떤 초고수분들 강의하시는 분들 또는 TV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뭐 하찮은 저뿐만 아니라 그런 유튜버 분들이 얘기하는 종목들 그대로 따라서 매수하시고 매매하시는 거는 정말 저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하다. 그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따라서 누가 말하는 거 그대로 매매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십시오. 본인만의 기준,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있어야 어떤 고수나 주식 유튜버 유명하신 분들이 말하는 종목들 매수가, 매도가 뭐 설명 많이 하시죠. 비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상에서 지금 종목들 설명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좋아 보인다. 뭐 설명을 다 하지만 이 말을 여러분께서는 절대 100%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뿐만 아니라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고수들이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원칙 안에서 조미료로 첨가되는 부분일 뿐이지 그 타인의 말들이 절대로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100% 아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실제로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을 그냥 참고하시고 본인이 SL이라는 종목 잘 보고 계시고 애초부터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이라면 제 말은 MSC 즉 첨가 하시는 걸로 지금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종목들 이번 주 어떻게 흘렀는지 수급적인 부분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5월 3주차죠. 5월 3주차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제가 몇 종목 뽑아왔는데 그것도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SM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고요. 지금 이번 주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 SM뿐만 아니라 YG라든지 뭐 다른 엔터 회사들, 대형 엔터 회사들의 그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팔랐죠. 굉장히 가팔랐는데 물론 다른 종목들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SM이라는 종목을 가져왔고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 굉장히 좋았죠. 기관 외국인 이번 주 내내 순매수 계속 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가에 반영됐겠죠.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4만 원대를 지금 마주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좀 멀리 봐서도 보면 여기 4만 원대 부분이 강한 저항대가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4만 원대를 뚫어낸다면 좀 더 멀리 볼 수는 있어요. 4만 원대를 뚫어낸다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고 이 위쪽 구간 뭐 4만 5천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개인적인 제 판단에 의해서는 4만 원 뚫어준다면 4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제 말을 뭐 100% 듣지 마시고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인의 원칙에 맞게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그냥 MSC처럼 첨가하는 그런 재료로만 그런 내용으로만 받아들이시고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첨가 해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전문가들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말을 100% 믿진 마시고 본인이 투자하시는데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좀 조절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참고하시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수급 굉장히 좋았고 또 차트 흐름 굉장히 좋았고 4만원대 뚫어줄 상황에 지금 와 있다.
그리고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1분기 실적, 1,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뭐 엔터주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된다라는 그런 분석, 전문가들 분석 때문에 또 주가도 상승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앞으로 이 주가 이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 그리고 주가 흐름 그리고 뉴스 같은 거 같이 살펴보면서 주가를 관찰한다면 또 공부하는데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는 좀 멀리 보시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오기 전에 뭐 11월 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종목이 주가가 뭐 3만원대 유지하다가 11월부터 천천히 올라오죠. 그리고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3만원짜리가 뭐 두세 달 내로 14만 6천원까지 갔으니까요. 엄청났죠.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8만원대나 7만 5천원대 부분 이런 가격대가 1차적으로 강한 지지 가격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인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도 목요일 제외하고는 괜찮았고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상승한 부분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좀 이 차트 희망,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희망을 하자면 10만원대를 돌파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대. 세방전지는 여러분 브랜드 아시는 로켓 배터리 아시죠? 로켓 배터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또 각종 축전지, 뭐 전지라고 보면 되겠죠.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에서 주로 매출 높은 것은 차량용 축전지 매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 이때 2월 23일 날 크게 갭을 띄웠다가 음봉으로 나왔지만 크게 갭을 띄운 이유가 이때는 현대차에서 이 전기차용 배터리팩 제작 생산업체로 세방전지를 선정했다는 뉴스 때문에 4월 28일 날 시초가 갭을 크게 띄우면서 시작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세방전지,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도 이제 편입해서 계속 볼 수 있겠죠.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인 것이고 또 일봉상 지금 흐름도 이 중요한 가격대 잘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75,000원이나 8만원대 가격대를 1차적으로 뭐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로 좀 인식을 해주시고 또 차트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원 돌파를 해준다면 단기적으로는 12만원까지도 열려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0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뭐 기관 외국인 매도세 나오면서 또 하락을 빠진다면 아래쪽 박스권에서도 머물겠죠. 10만원대에서 7, 8만원대까지 이런 박스권에서 머물지 돌파할지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과 재료 뉴스 같이 본다면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10만원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CJ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라이브 방송에서 참 재밌었던 라이브 방송이었죠. 수요일날 재밌는 악플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재밌었는데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 종목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3만원대 돌파해준다면 강한 시세가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날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하고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 강하게 또 3만원 돌파했습니다. 지금 조정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화 뭐 멀티플렉스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사업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전문가들 분석이라든지 뉴스를 보면 3분기부터는 좀 적자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당연하겠죠. 지금 뭐 코로나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백신율이 높아진다면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영화관은 많이 사람들이 갈 것이고 그럼 또 매출도 또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앞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관련 영화 배급사라든지 공연 배급사 영화 극장 운영하는 이런 업체들이 한번 시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종목 볼 수 있고 지금 금요일날 조정이 나왔지만 역시 29,900원 3만원대 부근에서 종가를 마감했죠.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도 이번 주에 괜찮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더 추가적인 매도 거세가 나온다면 분명히 좀 더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3만원대 잘 지지해준다면 바로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단기 고점 돌파한 이후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수급적인 부분 분명히 같이 살펴본다면 우리가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흐름 어떻게 가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등이 나올지, 추가적인 시세 나올지, 빠질지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면서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뉴스를 좀 건너뛰었는데 일단 SM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실적 이번 1사분기 1분기 실적 좋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증권자산 목표 주가를 올린다. 물론 이거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겠죠. 뭐 이미 그들은 미리 사놓고 뉴스를 띄우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진짜 이거 보면서 매수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급과 차트 흐름 같이 공부하는 이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새방전지였는데요. 2월 23일 날 뉴스였죠. 2월 23일 날 현대차 배터리팩 납품사 돼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또 CJV는 영업손익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또 3분기부터는 또 회복될 것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뉴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종목이 대부시스템인데요. 차트를 좀 볼게요. 굉장히 유명했죠. 이때 2월 3월에 굉장히 올라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구나. 특히 증거금 100짜리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다고 뭐 여러 영상에서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주가 상승할 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게임 개발사예요. 특히 이때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유는 이쪽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게임 중에 쿠키런 킹덤 이 새로 출시한 쿠키런 킹덤이 정말 흥행을 했죠. 대박이 났죠. 대박 터지면서 주가가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봤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역시 이번 1월 달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35억 원, 전년 대비 4,400% 증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 매출액은 479% 증가, 그래서 1,053억 원. 그리고 이 회사의 순이익은 204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860% 증가, 엄청나죠? 그만큼 반영을 해서 이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인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게임의 인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수급, 기관 외국인 수급 굉장히 또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일봉상 흐름을 좀 봤을 때, 이 수급과 더불어서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10만원대가 강한, 당연히 10만원대가 강한 지지 가격대가 되겠죠. 10만원대라는 중요한 가격대니까 원래 강한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 10만원대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뭐 7만원대나 6만원대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하지만 10만원대를 잘 지지를 해준다면 바닥 따지기를 잘 해주면서 충분히 또 12만원까지도 또는 그 위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가지면서 이 수급적인 부분 같이 살펴본다면 우리가 학습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학습용으로 꼭 바라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이외에 여러분 스스로 발굴해낸 종목 그 가운데 수급적인 부분 충분히 또 보시면서 학습할 수 있다. 또 실제로 매매할 수도 있다. 그죠? 여러분이 발굴한 종목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전선인데요. 대한전선은 좀 이것도 역시 증거금 100짜리 종목인데 예전에 한번 뉴스가 좀 나왔었죠. 우리 일단 대한전선은 국내 최초의 종합전선 제조업체고요. 대부분 이 지중 전력망 케이블 위주로 매출 구성이 좀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대한전선. 그런데 이제 경영난이 좀 겪으면서 매각 절차를 밟았고 지난 4월인가요? 2월인가요? 2월 3월경 3, 4월경 하여튼 3, 4월경일 겁니다. 3월경에 이 호반그룹의 이제 대한전선이 인수 절차 진행되면서 최근 5월 18일 날 이제 호반산업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공시를 했죠. 이제 완벽히 공시가 변경되고 완전하게 최대 주주가 호반건설로 바뀌었습니다. 호반산업으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뉴스를 찾아봤더니 대한전선이 기존에 있는 전력망 케이블 위주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해저 케이블 신공장도 설립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부분에 있어서 또 뛰어든다. 최대 주주도 바뀌었고 인수되면서 최대 주주도 바뀌었고 새로운 산업으로 뛰어든다. 그런 부분 앞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악재가 좀 걷어내지고 먹구름이 좀 걷어내고 먹구름을 걷어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적인 부분 분위기는 그렇고 주가 흐름도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인지 예전에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상승하는 추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중요한 가격대를 지금 돌파하면서 종가를 마감했다. 1300원대를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거래를 실어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물론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계속 유지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또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주 수급, 기관 외국인 수급이 금요일날 굉장히 또 크게 들어왔죠. 뭐 더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올라온 이유. 하지만 우리는 이 수급적인 부분 보고 그리고 일봉상 차트 흐름 보고 그리고 뉴스라든지 또 재료 같이 우리 살펴보면서 학습용으로 꼭 바라보신다면 또 공부하는데 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5월 3주차 기관 외국인 특징주 중에 여러분께 같이 공유할 만한 그런 종목들 뽑아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 여러분께 매수하거나 매수 유도하는 그런 종목 아닙니다. 학습용으로 바라보시라는 것이고 학습용으로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막 초급등하고 있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가급적 배제했습니다. 물론 그런 종목들 중에 수급 좋은 종목들 굉장히 또 있어요. 기관 외국인 수급 좋은 종목들 꽤 있지만 그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 뭐 양봉 뿜어주면서 천천히 우상하면서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설명드리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는 종목이 있는지 고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를 좀 많이 찾아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